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가상 대결을 벌일 경우 바이든과 1대1 대결을 벌인다고 할 경우에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47%를 받게 됐고 바이든은 43%, 그래서 4%포인트 차이가 났다. 별로 크지 않은 차이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이번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3.6%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차이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enter for American Greatness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요.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Inside Advantage Poll이라는 담당 기관에서는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더 선호했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은 올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할 것이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54%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민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은 39% 이렇게 집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초에 하버드 해리스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2%포인트 차로 우세한 것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 범위에 벗어난 것인지 안쪽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이 한 일에 대해서는 43%만 지지하고 54%는 반대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3%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정책은 뭐 더 인기가 없었는데 45%의 다수가 항공사, 기차를 포함한 대중교통에 대해서 마스크 명령을 중단하라는 연방판사의 판결에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37%만이 트럼프가 그의 행정부 시절 임명자 중 한 명으로 환영했던 판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마스크 비행기라든가 기차라든가 이런 데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라고 중단시켰던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판사였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여간 45%는 찬성, 37%는 반대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사이드 어드밴티지 폴이라는 데서 여론조사한 결과인 것이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더 확대해드리면 죄송합니다. 이거군요. 밑에 부분에 박스 쳐져 있는 곳에 보시면은 타이틀 42에 대한 조사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타이틀 42조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낫겠느냐 했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계속 남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60%가 남아있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그리고 24%만이 이거 이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바로 두 번째 줄의 막대 그래프는 민주당원들의 답변인데요. 민주당원들조차도 지금 보시면은 한 43%, 38%군요. 38% 정도가 지금 타이틀 42는 그대로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더 적은 숫자가 민주당원도 보면은 타이틀 42는 계속해서 남겨야 된다는 사람이 없애야 된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가 이제 공화당, 세 번째는 이제 무소속 유권자들이고요. 공화당 유권자들은 뭐 당연히 뭐 78%가 타이틀 42는 이제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공화당원들의 의견은 상당히 그 일치가 많이 되어져가는 한쪽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하지만은 이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선거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Center for American Greatness의 의뢰로 인사이드 어드밴티지가 조사한 이번 조사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75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할지는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매우 높으나 단 한 가지 건강상의 이슈가 있지만 않는다면 출마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건강상의 이슈가 2024년에 과연 있을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70대 후반으로 들어서는 나이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어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할 거라고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발 나오길 저희는 바라죠. 계속 건강하시길 바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이가 올해 이제 80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80살이 되는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본인은 출마를 하고 싶다고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래야 헌터도 살고 자기도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무슨 뭐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유세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2024년 대선 후보가 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땡깡 부린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집권 초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인물을 뭐 키운다거나 민주당 쪽에서 새로운 주목할 만한 사람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는 미셸 오바마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미셸 오바마는 본인은 절대 출마 안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뭐 나중에 가서 말이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민주당 쪽엔 지금 나올 인물이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힐러리 클린턴은 아시다시피 존 더럼 특검이 지금 멱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정계에 복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렇게 강박관념에 좀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어질 수는 없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저희한테 매우 긍정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